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1년 8월 23일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ATM 업체 비트코인 웰 2분기 405%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수익을 올린 거 보니까 매출을 올린 거 보니까 주로 ATM기에서 판매 및 장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하네요. 네, 현재 ATM기 비트코인을 ATM기를 통해 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서비스가 현재 미국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조만간 이런 기계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거래소가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비트코인을 사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금화하고 이런 서비스가 진행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바이비트 금융 전문가 76%. 네, 디지털 자산 향후 5년에서 10년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딜로이트의 연간 글로벌 블록체인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금융 전문가의 76%가 디지털 자산이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법정 화폐를 밀어내지 못하더라도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초창기 시장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네, 에이다. 에이다 같은 경우가 최근에 큰 이슈가 됐죠.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 에이다에 관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분석한 내용이 보면 별거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요 분석이 우리가 지금 보는 거랑 똑같죠. 위에는 RSI고요. 밑에는 이 이평선이고요. 그리고 이 코인 가격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이평 RSI가 이 분홍색을 보통 저희가 세팅한 게 70 이상부터는 과매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까지 찍었어요? 90까지 찍었죠. 그래가지고 너무 과매수 구간이다. 이제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이 감에서 90이 찍었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90을 찍은 다음에 가격은 더 올라갔어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는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트는 찌질하고 있는 거죠. 차트는 찌질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네. 이와 관련 그는 1분기 에이다의 RSI는 90을 넘겼다. 뭐 90 넘어 확인했고요.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의 지지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RSI 83을 넘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51선까지 떨어지면요. 1.73달러 한 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51선이 어디 여기 계죠? 여기. 우리도 51선 보잖아요. 걔네도 51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외신에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지 않았을 때는 RSI가 90이네, 80이네, EMA 지지선이 뭐 1.73달러 어떤 얘기하면은 우와 저걸 어떻게 알아? 전문가들 얘기했잖아. 이제 여러분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같이 갈 수 있는데 결국 따라서 분석해보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차트 공부하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오전 방송 말씀드렸지만 지금 12만 구독자 기념으로요. 차트 관련 교육 자료들 다 오픈해 드렸습니다. 요 자료들 한 10개 정도 돼요, 강의가요. 요거 몇 분 안 됩니다. 다 따져보면요. 그거 꼭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래요. 다음 뉴스 봅시다. 네, 크래프트 컨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제니 채굴자의 BTC 보유량과 거래소 내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모두 올해 최대 규모에 근접한 것은 업계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채굴자의 BTC 보유량과 거래소 내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요것만 얘기가 드려도 대충 답이 나오죠. 어떤 게 나와요? 먼저 채굴자들이 BTC의 보유량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거래소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채굴자들이 대량의 물량을 거래소로 보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불장의 마지막 자리, 다시 말해서 철거지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근데 현재 채굴자들은요. 자신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지 않고요. 계속 모아놓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직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코인 시장이 아직 불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 채굴자들의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갈 때가 그때가 불장 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는 거 뭐라고 했죠?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이 들어왔을 때 현금과 1대1로 교환해주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도박장을 갔을 때 또는 카지노로 갔을 때 네, 손님들이 많아져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들고 오면 그 돈이랑 바꿔줄 칩을 많이 사놔야 되겠죠. 칩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현재 거래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현금이랑 1대1로 교체해줄 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대량의 거래, 또 대량의 이 개인들이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돌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 전문가는 이 얘기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5만 달러 오면은 어저께 그러죠. 많은 분들이 오뽀니 5만 달러 오면 다들 쇼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5만 달러 오면 쇼친다고 하는데 많은 해외에 있는 크립토 전문가들은 5만 달러 오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던질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개미들이 5만 달러가 쇼친다라는 소문이 난다는 소리는 실제적으로 거래소들이 정말 숏을 치지 않을 거다.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올려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5만 달러 자리에서 계속 올라갈 것인지 정말 조정이 나올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뉴스데이가 글래스 노드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 비트코인 보유자 86%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 따르면 다수 투자자들의 평균 진입 시점이 4만 5천 달러 부근이었다. 다시 말해서 4만 5천 달러 근처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4만 5천 달러는 여러분 이 대부분의 기관들의 평균 매수 가격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기관들이 4만 4천 달러, 4만 5천 달러 사이에서 많이 매수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넥슨도 아마 평단이 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넥슨도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갔습니다. 네네, 넥슨도 5만 달러 아래가 아마 평단가를 알고 있어요. 넥슨도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3만 5천 달러 평단 되시는 분들 다들 앞으로 큰 돈을 버실 가능성이 커요. 네, 다음 뉴스 봅시다. 네, 지난 1시간 동안 선물 거래소로 9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입금이 됐대요. 근데 이 금액은요, 이렇게 투입이 된 거는 커스터디를 지원하는 거래소의 경우 대량 입금은 커스터디 고객의 입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물량이 크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코인을 누군가가 팔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저 물량들이 1시간 동안에 후오비 글로벌로 들어갔어. 후오비 글로벌. 네, 후오비 글로벌로 97%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량 9천억 정도가 후오비 글로벌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중국 거래소입니다, 여러분. 근데 후오비 글로벌 같은 경우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운영을 해요. 커스터디 서비스는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맡겨요. 그럼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재투자를 합니다. 뭐 그를 이자 사업을 하든지 디파이를 하든지 여러 가지 자금을 돌려가지고 거기다 수익을 붙여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판매하려고 한 것보다는 이거는 커스터 고객에 입금을 해서 이걸 파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돌릴 가능성이 크다. 디파이러니 다른 쪽 활용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9천억 규모의 비트코인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정말로 이 전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물량이니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게 커스터디로 들어간 걸 예상을 한 거지. 저 누가 팔려고 집어넣은 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크립토 컨트를 보면요. 전체 비트코인 시장에서 코인이 이출금된 양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방송 전에 한번 봤습니다. 정말로 거래소로 대량의 물량이 입금이 됐는지. 근데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입금됐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보세요. 이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파란색은 현재 거래소에서 입금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입니다.
이 차트가 내려간다는 거는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진다는 소리고요. 올라간다는 것은 거래소로 물량이 비트코인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떠세요? 오늘 특별히 올라갔나요? 예, 지금 특별히 올라간 모습이 보여지지 않죠. 다시 말해서 지금 거래소로 입금된 물량도 많지만 출금되는 물량도 엄청나게 많다. 근데 공교롭게도 출금되는 물량에 대한 기사는 안 뜨는데 입금된 물량에 대한 기사만 뜨고 있다. 뭔가 이상하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기사들만 보고요. 현재 코인 시장이 입금이 많이 됐네, 출금이 많이 됐네 라고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저렇게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크립토 퀀트를 저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거 무료로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불닭스 79회차 가상자산 예치이자 상품 뭐지? 리플이랑 이오스는 연 7% 수익 준다니까 이런 게 디파이 같은 경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이런 데다 예치해 놓으면은요 계속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죠. 여기도 나오죠. 빗썸으로 15,000개의 비트코인이 입금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오탄한 것 같은데요. 빗썸이 아니라 여기 후오비 글로벌인데 후오비 글로벌인데 빗썸 이거는 오보 같아요. 오보요. 오보. 다음 뉴스 봅시다. 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그동안 저항선을 작용했던 5만 달러 돌파하자. 그렇죠. 한국에서는 5만 달러 맞으면은 숏이다, 빅숏 나온다, 다들 하락이다 얘기했잖아요. 아니라니까. 해외에서는 5만 달러가 시작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5만 달러 찍으면 하락한다라고 겁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5만 달러 돌파하자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응?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루이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자인 BJ 아야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여러 곳에서 상승장 신호가 발견된다며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였던 6만 5천 달러를 돌파해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는 옛날에 했는데 니들은 지금 하지. 코인판에 전문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한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면 연내 10만 달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가 올해 1억 간다, 1억 2천 간다 얘기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분들 보세요. 이제 5만 달러 넘어가니까 이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블룸버그에 있는 전문가가 얘기하잖아요. 연내 10만 달러 간다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기회주의자들. 아무튼 여러분 비트코인은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10만 달러 이상 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5만 달러잖아요. 2배 오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코인들 왁스 뭐 100%, 150% 올라가는 거 보셨죠? 하루 만에 올라갑니다. 하루 만에. 비트코인 하루 만에 10만 달러 가지 못하는 법 없어요. 이미 5만 달러입니다. 네, 필리핀 재무부 엑시 인피니티에서 번 돈 소득세 내야. 지금 나라들마다 난리죠. 코인으로 돈 벌면은 다들 정부에서 배가 아픈가 봐요. 계속 어떻게든지 간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하지만 세금을 내는 건 좋은 거예요. 네,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 사상 최대 800억 달러 돌파하고 있다. 이더리움이 기준으로 많은 USDC라든지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테더라든지 것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여러분 계속 좋아요. 이더리움은 저는 2천만 원, 3천만 원 얼마든지 간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한번 지켜보세요. 네, 지금 디파이 락업 예치금 1598억 달러 돌파했다 그거죠. 지금 이게 뭐라면요. 락업이라는 거는 내가 사고 팔고 못하고요. 약정을 하는 거거든요. 6개월 약정, 뭐 3년 뭐 6개월 약정, 1년 약정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약정을 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단타나 단기적인 투자라는 게 아니고요. 매수를 하면 그거를 다 저렇게 디파이라든지 예금 상품으로 다 투자를 합니다. 보통 우리 그걸 스테이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왜? 어차피 지금보다는 앞으로 2, 3년 뒤에 가격이 훨씬 더 클 거고 그때 가서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계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달, 두 달 뒤에 상승률보다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가치를 보시고요. 투자해 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실 거면 뭐 디파이라든지 스테이킹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연 7%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하시면 20% 정도의 금액이 더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 여러분 1년에 7%, 8% 주는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상가 사도요 이 정도 수익 안 나와요. 한 4%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상가 사도의 수익률 4%도 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돈 있는 사람들은 안전자산 투자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디파이, 락업 예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네, 물론 저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사기 연루 전직 대학 교수 1심에서 징역 2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이 동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니면 잘 모르시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속여가지고요. 코인판에서 코인을 사라고 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모임에 가보면요. 꼭 무슨 학교, 대학 교수가 껴있어요. 어디 학교 모든 교수, 어디 학교 무슨 교수. 근데 그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사기인 거 몰랐냐? 왜 이런 거 교수님께서 하시나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 코인에 관해서 설명한 적이 없다. 나는 암호화폐가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지, 걔네들이 말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강의를 본 사람들은 마치 지금 팔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라고 하는 그 코인의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그런 모든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을 사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요 사람의 이 교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지금 다단계 코인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한테 메일로 아버님이 뭐 어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거 뭐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어떻게 돼 어쩌고 얘기하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돈은 찾기 힘드실 거예요. 예, 그 돈은 찾으려 한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상을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없는 거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원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환불이 가능하다면 환불하시는 게 맞고요. 정상적인 루트로 내가 직접 업비트나 빗썸에 들어와서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아닌 이상 누군가가 나 대신 투자를 해준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설사 누군가가 나 대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다고 하면 그 수익금에 대한 대부분을 그 사람이 쉐어해서 가져갈 거고요. 만약에 손해를 봤다? 그럼 그 사람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저기서 코인에 투자라는 전화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시면요. 시간 나실 때 내일 부모님들한테 다들 전화 한 통씩 하세요. 그리고 미리 얘기해 주세요. 엄마 코인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전화 오면 무시하세요. 네, 꼭 스팸 전화라고 이런 개념으로 꼭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모르게 자녀들 모르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늘어갈게요. 네, 비트코인 최고 난이도 2위로 8%대 상향 조정 전망. 여러분 이 기사 나오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비트코인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같이 상승이다가 말씀드렸죠. 근데 8% 정도 상향이 된대요. 그럼 예전에 10개를 비트코인 캐던 사람이 8개밖에 못 캐는 거거든요. 아니죠. 10개 캐던 사람이 100개 캐던 사람이 92개밖에 못 캐는 거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도 저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이틀 뒤잖아요. 비트코인 이틀 동안 계속해서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조정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속 횡보 또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틀 정도는 맘 편히 보세요. 네. 네. 로이터 달러 지수 급결제 최고치에서 멈치 증시 상승 영향.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가치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현재 달러가 올라가다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좀 강세장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 CFTC 위원 암호화폐 더 이상 황야 아니야. 새로운 개척지다. 지금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얼마 전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사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언젠가 사라질 거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새로운 CEO들을 계속 인사들을 뽑고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바이낸스가 최근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서 많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정보기관 투자 유치 검토 싱가포르 유려.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갈 길 잃은 아프간 자금이 암호화폐로 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경제 매체 CNBC는 최근 현금 부족, 국경 폐쇄, 통화 가치 폭락, 인플레이션 등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아프간인들이 해지 수단이자 투자처로 암호화폐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 실제로 여러분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할 때는요, 이처럼 전국이 시끄러울 때, 이럴 때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해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달러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달러로 바꾸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달러를 있는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달러라는 것을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잖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관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갑도 필요 없고 그냥 인터넷상으로 전송만 시켜놓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나라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가든 미국에 있다가 뭐 뉴욕을 가든 어딜 가든지 간에 그냥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그 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가치로 현금화도 바로바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국경이 없는 화폐로 통화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법이지만 지금 많은 사람이 유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뭐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만약에 예전에 뭐 사업 자금을 보낸다 아니면은 뭐 해외에다가 뭐 집을 사거나 뭐 투자를 할 거다 할 때 그 외화를 반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국내에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그냥 해외 거래소에 보낸 다음에 거기서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외환법 위반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현재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여기 또 나오네요. 아벨란체 프로토콜 암호화폐 락업 예치급 10억 달러 돌파.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락업 예치금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요? 나 지금 팔 생각 없어. 안 팔 거야. 2, 3년 더 지켜볼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뉴스 봅시다. 에이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에이다는 데 위험합니다. 저 지금 봐도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리고 지금 계속 투자 유치 받고 있죠. 투자 유치가 나온다는 소리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재밌는 기사 나왔네. 이거 못 봤는데. 네. 지금 9월 24일 이제 딱 한 달 남았죠. 한 달.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뒤에 암호화폐 신고하지 못하면 거래소도 신고하지 못하면 다 줄줄이 상패예요. 네, 요거에 관련된 어떤 기사가 있나 봐요. 저도 처음 읽어보는 거면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데일리에 따르면 집단 줄폐업을 앞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일부 구제를 위한 당정 담판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내달 초 실명계좌 인증 은행들에 대한 면책 조건, 거래소들의 질서 있는 퇴출안들을 논의한다. 지금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실명계좌 인증을 은행들에서 안 해줘요. 안 해주는 이유는 만약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잘못은 거래소에서 지는 게 아니라 바로 실명계좌를 인증해준 은행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갖고 은행들은 거래소들과 실명계좌 계약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면책 요건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달 25일 특정거래 거래법 시행에 따라 거래에서 한두 곳만 남고 전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특별위원장은 2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9월 첫째 주 금융당국과 만나 거래소 신고비 심사 진행들에 대해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자금 세탁 방지에 1차 책임을 진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상황엔 논의 대상이라고 말해 은행권의 발언의 면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지도 관심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미 법안이 발의된 게 있어요. 이 특검법을 6개월 정도 늦추자라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3월 달까지도 요거는 약간 유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특근법이 유예가 되면요, 당연히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세금 역시도 유예가 될 거예요. 저는 근데 다 유예될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거 지금 잘못 건드리면 크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안 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폴카다, 너 어저께 방송 볼 때 폴카다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폴카다시오 한 400만 개가 스테이크 락업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물량이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물량이 줄어들면 가치가 올라가고요, 물량이 풀리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폴카닷의 락업 해제됐을 때 사실 크게 하락하진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도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폴카닷 여러분 신규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락업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네, 재밌는 기사가 떴네요. 네. 마이클 셀러 최고 경영자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IT 공룡들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연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100% 많이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구매 전략을 구축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아이클라우드의 비트코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크고 수익성 높은 은행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러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전 당연히 애플이나 이런 친구들이요, 암호화폐 관련 결제 시스템 아니면 이 암호화폐를 사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 IT 관련 사업들이요, 이미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나오게 된다면 정말로 이 시장이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우리의 일상과 떼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페이팔 아시는 것처럼 결제 대행 서비스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결제 대행 서비스 하는 거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 크레토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 결제 업체 페이팔이 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러분 어디에서 했다고? 어디서? 영국에서. 제가 요즘 말하죠. 지금 이 코인의 가장 핫플레이스는 영국 런던입니다. 런던. 네. 지금 수많은 재단들이요 다 런던으로 몰리고 있어요. 런던으로 몰리는 이유는 바로 런던이 유럽에서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디파이라든지 이런 코인과 관련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들이요 다 2017년도 18년도에는 한국에 다 몰렸었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베트남으로 몰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에는 영국으로 다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영국에서 핫하게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페이팔에서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했다. 영국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빠르게 이 디파이라든지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정도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 일상생활에 다가오는 게 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통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한 달 뒤, 두 달 뒤에 수익 보고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 예전에는 불장이 있은 다음에 2, 3년 동안에 큰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암흑기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해요. 암흑기가 있었던 이유는 뭘죠?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암흑기가 있었던 만큼 그 정도로 이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규모가 상당히 적었어요. 근데 지금 2018년도보다 한 40배 이상의 규모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요.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암흑기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겁을 줄 때, 조심하라고 얘기를 드릴 때, 이렇게 올랐다가 2, 4년 동안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존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큰 암흑기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근거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은 채굴에 관련된 뉴스가 없었네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자본가들이요, 다들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채굴 사업에 지금 뛰어든다는 소리는 지금 당장 수익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채굴기를 매입을 하고 채굴기를 설치하고 또 채굴기를 세팅하고 또 수익이 나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아니라 1년 뒤, 2년 뒤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 브리핑 뉴스 다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해드린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 또 새로운 뉴스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